오늘 강의에서는요, 지난 시간에 공부했던 단자전류, 터미널 커런트, IE, IC를 알았고, 뭐, IB는 둘 빼면 되죠. 이렇게 해서 얻을 수 있었는데, 얘를 가지고 이제 그 다음 얘기로 좀 넘어가 보겠습니다. 첫 번째 나오는 얘기가요, BJT가 잘 설계되려면, 나중에 더 이제 이해를 잘 하겠지만, 아, 앞에서도 한번 강조를 했던 건데요. 베이스는 좁게 설계하는 게 BJT 성능 높이는데 왔다입니다. 최고입니다. 물론 너무 좁게 하면 생기는 부작용도 또 공부하게 될 텐데요. 일단은 베이스가 굉장히 좁다라는 거의 이 네로우의 의미는 요 의미죠. 디퓨전 랭스, 소수 캐리어의 확산 거리하고 실제 그 공핍층 뺀 영역, 쿼제 뉴트럴 영역이죠. 여기 아래쪽 그림을 보면 이제 보이죠. 여기가 이미터 정션 쪽이고 얘는 컬렉터 정션 쪽인데 얘는 포워드 바이어스가 인가됐고 얘는 리버스 바이어스가 인가된 액티브 모드 동작을 주로 하니까요. BJT가 증폭기로 들어갔을 때 이때 이 QNR 영역 여기를 X라 잡기로 했죠. 이쪽은 뭐 X 프라임, 이쪽은 X2 프라임 이런 것들은 예전에 언급했고요. 이렇게 했을 때 이 포워드 바이어스가 걸렸으니까 이 이미터 역할을 하는 이 P 타입, P 뿔이죠. 진하게 된 폴이 이렇게 주입이 돼서 폴이 들어왔죠. 베이스 영역 안에 X 이퀄 0인 지점에 평형 상태 대비 얼마나 있느냐. 요거랑 이쪽도 리버스니까요. 뭐 리버스 여기 이쪽은 컬렉터고 PNP인데 뭐 상대적으로 좀 연합니다. C-고 뭐 리버스지만 뭐 이쪽으로도 전자 폴드는 교류합니다. 자, 이럴 때 요 QNR 영역의 Y축을 소수 캐리어 확산 방정식이라고 하고요. 아니, 소수 캐리어 농도 그중에 이제 액세스 홀 농도 델타 P라고 했고 그게 얼마나 분포되는지도 식으로 앞에서 찾았습니다. 그 식 찾아 둔 걸 보면요. 앞으로 두 칸만 앞으로 가면 여기 찾아놨습니다. 델타 PB가 이렇다라고 앞에서 찾았습니다. 이 식에서요. 지금 베이스를 좁게 설계하는 게 핵심이니까요. W하고 LB가 있는데요. W하고 LB를 아까 설계를 하기를 이렇게 설계를 해서 베이스 폭을 베이스의 요 QNR 영역이 아래서 안 보인다. 여기 요 0에서 W 요거를 여기 홀이 넘어와서 이동하는 디퓨전 랭스 이 사실은 LP죠. 근데 베이스라고 해서 LB라 쓰기로 했죠. 항상 소수 캐리어가 주인공이라고 생각하면 헷갈리지 않습니다. 이 디퓨전 랭스 누구 거야? N형이지. 홀 LB입니다. 요 관계를 들고 들어오면 여기 있는 요 식에 변화가 생깁니다. 이것도 변화가 생기고 이런 것도 다 변화가 생기는데 어떻게 되는지를 보러 갑시다. 요겁니다. 수학적으로요. 하이퍼사인에 들어가는 요 변수가요. 앞에 하이퍼사인을 삭제하는 값에 수렴하는 거는 언제 있다냐면 그 안에 내부의 값이 1보다 굉장히 작으면 됩니다. 대표적인 게 아까 전에 봤죠. 앞에 페이지에 가서 여기 요 안에 있는 W 나누기 LB인데 얘가 1보다 엄청 작은 거예요. 언제 요걸 만족할 때죠. 즉 소수 캐리어의 확산 거리보다 실제 QNR 영역을 좁게 설계하는 겁니다. 물리적인 이동 거리 자체를 디퓨전 랭스보다 좁게 설계하는 거죠. 그렇게만 하면 여기 있는 하이퍼사인 안에 이 값은 1보다 작으니까 여기를 그냥 하이퍼사인을 지우고 계산을 하면 됩니다. 다 지우라는 뜻입니다. 이렇게 다 지웁시다. 여기 있는 이 식이 훨씬 정확한 델타 PB, 마이너리티 캐리어가 액세스하게 얼마나 들어있느냐를 나타내는 프로파일 X에 대한 함수로 찾은 건데 얘를 단순화할 수 있습니다. 단순화를 하면 여기 좀 지우고 단순화합시다. 하고 없다 치고 그럼 LB 똑같으니까 지우고 W를 이렇게 나눴으면 여기 요만큼 덩어리는요. 1 빼기 W분의 X로 갈아 띄우면 됩니다. 여기도 이거 지우고요. LB는 공통이니까 지우고 W분의 X만 남습니다. 왜 자꾸 움직이냐? 어디 갔냐? 어디 갔니? 예. 자, 여기서 W분의 X만 남습니다. 그러면 머릿속에 요식 델타 PBX는 얘 곱하기 이거 더하기 얘 곱하기 W분의 X입니다. 얘를 머릿속에 상상을 하고 뒤로 넘어오면 여기에 그렇게 쓰여져 있습니다. 잘 믿기지 않으면 앞에 슬라이드랑 이 보고 있는 슬라이드를 같이 놓고 이 녀석하고 이 녀석 바꿨네.
하고 확인하면 될 겁니다. 자, 이렇게 확인을 하고 났더니 아니 조금 전에 델타 PBX에 대한 식은요. 요 동그라미 안에 들어있는 이 녀석이 엑스포넨셜에 대한 함수였어요. 물론 마이너스 붙어서 감소하는 형태죠. 하이퍼사인이라는 게 결국 엑스포넨셜 x랑 이런 거의 합차들로 구성이 돼 있으니까요. 근데 이게 다 지금 없어지고요. 치수함수가 없어지고 x에 대한 빼기 x 1차 함수죠. 이 x에 대한 1차 함수라는 것은 프로 x에 대해서 그래프를 그려보면 y축 방향을 델타 pbx라 놓고 x축을 x라 놓은 거죠. x와 이 y에 대한 값으로 이렇게 풀었더니 이거 직선의 방정식이네. 그렇죠. 그래서 델타 pb가 이렇게 지금 직선으로 누워 있는 게 보입니다. 엄밀히 이 요거하고 LB하고요. 비슷하게 만약에 BJT를 설계했으면 이 프로파일은 이렇게 직선이 아니라 이렇게 내려가는 곡선이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엑스포넨셜의 마이너스 x 요 플랫을 따라야 되거든요. 근데 워낙 좁게 BJT를 설계했기 때문에 여기는 직선의 방정식이 됩니다. 그걸 이렇게 식으로 썼습니다. 요 얘기를 일단 강조를 했고요. 이렇게 식을 바꾸고 나면요. 델타 PBX 계산하는 거 별로 어렵지 않습니다. 금방금방 풀 수 있습니다. 이걸 가지고 푼 결과가 여기 나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이런 얘기를 했죠. 이미터 에피션시, 베이스 트랜스포터 팩터는 얼마냐, 그다음에 DC 게인, 알파 값, 베타 값에서 총 4가지 설명을 했었고요. 그거를 앞에서 정의하기를 이미터 에피션시만 기억을 더듬어 보면 2m에 흐르는 전류값 중에 홀 나가는 거 이렇게 있죠. 근데 우리가 지난 시간 직전에 IE는 IEP 더하기 IEN이고 이걸 정확한 식으로 쫙 풀었었습니다. 그걸 여기 요 분자 분모에 대입을 해서 같은 거 다 지우고 나면 이렇게 예쁜 식이 나옵니다. 요거 정리하는 거는 꽤나 좀 노동력이 많이 들어서요. 여러분에게 맡깁니다. 해보니까 나오긴 나오는데요. 그거 정리하는 거는 수학 수업일 것 같아서 일단은 놔두겠습니다. 한번 꼭 한 번만 해보세요. 믿기지 않으면 해보면 이게 나오는구나 하고 나옵니다. 그래서 감마 구하고 나면 알파 t하고 알파 t하고 감마만 구하면 요 둘로부터 알파 dc 나오고 여기로부터 베타 dc 나오는 관계라서요. 식의 모양은 감마만 잘 구하면 그 다음은 식은 죽먹힙니다. 꼭 해보길 바랍니다. 이렇게 하고 여기서 한 가지 주고 싶은 게 오늘의 수업은 네로 베이스에 좀 초점을 맞출 거라서요. 요 베타 DC가 이게 꽤나 긴데요. 사실은 이거 W가 LB보다 이렇게 좁으면 사실 요 부분 있잖아요. 요거 다 그냥 없애면 됩니다. 요거 알파도 해당됩니다. 이거 없애면 됩니다. 그래서 얘는 이게 없어지면요. 깔끔하게 알파는 1 더하기라서 이게 더 이상 단순화가 안 되는데 베타 값은요. 그냥 이제 단순화하면 이렇게 쓰면 됩니다. ni 이 제곱분의 ni b의 제곱이고 곱하기 제가 이걸 나누는 이유가 뒤에서 건멜 넘버라고 나오는 게 있어서 그때 써먹으려고 일단은 아니 뭐 별건 아닙니다. 요거만 분모에 남기고 요만큼은 위로 올릴 겁니다. 뭐 요렇게 쓸 수 있다라는 건데요. 뒤에 건멜 넘버로 훨씬 더 단순하게 베타 값을 표현하는 것도 공부할 겁니다. 일단은 BJT의 성능 파라미터들을 총 4가지로 습을 했는데 자주 나오는 게 베타거든요. 베타 많이 등장할 텐데 감상을 하세요. 이미터하고 베이스의 intrinsic carrier concentration이죠. 보통 실리콘이면 실리콘을 강조하는 이유는 좀 이따 얘기할게요. 단위 부피당 300켈빈에서 이 정도 값을 가지는 게 NI 값이죠. 이거는 이미터건 베이스건 다 실리콘이면 동일한 값입니다. 그럼 이거는 사실은 약분될 겁니다. PNP BJT에서요. 이미터하고 베이스하고 여기에 같은 재료를 쓰면 이 값은 같습니다. 이걸 왜 쓸데없이 얘기를 하냐면 베이스를 실리콘 절메니움으로 바꾸는 BJT가 있습니다. 이걸 이름하여 헤테로 HBT라고 줄여서 표현하는데요. 헤테로지니어스 바이폴라 정션 트랜지스터입니다. 이 원래는 HBJT가 맞는데 이러면 뭔가 BJT, HBT 뭔가 이게 한 글자씩 매칭해야 되는데 HBJT라고 하면 좀 이상해서 뭐 널리 쓰기는 HBT라고 많이 씁니다.
이 HBT가 IBM에서 잘하죠. IBM. 네. IBM에서 이걸 만들었고 초고속 소자로서 HBT가 지금도 많이 쓰이고 있습니다. 핵심 기술 사항은 베이스 영역을 실리콘 절메니움으로 갈아 끼는 겁니다. 실리콘 절메니움이니까 밴드갭이 실리콘보다 커요, 작아요라고 물으면 절메니움이 이 덩치가 큰 놈이죠. 네. 어떻게 되는지 알죠? 그래서 NI 값에 변화를 줄 겁니다. 보통 이제 실리콘 절메니움을 써서 네, NIB를 더 키워서 베타 값을 증폭시키는데 활용을 할 겁니다. 뭐 이런 것도 다 바뀔 겁니다. 네, 베이스하고 연관된 것들. 이건 뒤에서 또 HBT 얘기할 때 한 번 더 강조하겠습니다. 결과적으로 이 식을 가만히 놓고 감상할 때, 아, 내가 새로운 물질을 도입해서 BJT의 성능을 올리고 싶다라는 뭐 연구 개발을 하는 연구자라면 또는 개발자라면 여기서 어떤 파라미터를 건드려서 어떻게 할까 자연스럽게 고민이 이어질 겁니다. 일단은 이 슬라이드에 있는 네 가지 지표를 이런 중요한 베이스 위스나 뭐 베이스의 농도, 이미터 농도, 디퓨시비티, 인트린식 캐리어 컨센트레이션으로 표현이 된다라는 거 잘 기억하고 있길 바랍니다. 이 정도 얘기로 일단 베이스 위스 모듈레이션 뒤에서 또 나올 겁니다. 또 나올 건데 그 나오기 전에 한 가지 중요한 모델 하나를 설명을 하고 그 베이스 위스 모듈레이션 얘기로 계속 이어가 보려고 합니다. 원래는 먼저 할까? 이대로 될것 같은데. 말이 나왔으니까. 이버스 몰 모델은 잠깐 이 회로 모델이라 잠깐 놔두고요. 말이 나왔으니까 얘를 끝장을 보고 돌아오도록 합시다. 이 베이스 위스 모듈레이션이라는 현상이 BJT에 일어납니다. 왜 일어나느냐? PNP가 있는데요. 여기 N형 만들 때 여기 W 공표층을 제외한 부분입니다. 공표층을 제외한 뉴트럴한 quasi 뉴트럴 영역의 폭입니다. 이거고 지금 커먼 이미터 구성도를 가지고 있고 액티브 모드로 증폭기로 동작하는 상황이라고 보면 됩니다. 즉 이미터 정션 쪽은 포워드 바이어스, 컬렉터 정션은 리버스 바이어스인 상황이고 이미터를 공통으로 잡았죠. 여기 PMP니까 여기를 공통으로 잡아서 이미터를 얘를 기준으로 베이스의 전압값이 얼마고 컬렉터 쪽의 전압값이 얼마냐. 뭐 여기도 굳이 쓰자면 이렇게 해서 CE를 생각하면 될 겁니다. 보통은 이제 이런 액티브 모드로 동작할 때 이 BJT를 써서 어떤 증폭기를 구성했을 때 증폭 정도 개인이 얼마냐 A 값을 할 때 이 베타에 어쩌고 저쩌고가 달라붙습니다. 물론 이 아웃풋 저항이 붙을 텐데요. 이 베타를 어떻게 정의하느냐? 베타 배웠잖아요. IB분의 IC라고 배웠습니다. 알파, 베타가 뭔지 앞에서 설명했습니다. 자, 그럼 베타가 IB분의 IC인데 얘를 IB도 뭐고 IC도 먼저 굉장히 복잡한 식으로 썼는데 걔 죽일 거 죽이고 특히 여기가 포워드 이쪽은 리버스인 거 이용해가지고 식을 정리하면 이렇게 나온다고 앞에서도 설명했고 특히 베이스가 좁으면 얘는 없어져서 이렇게 쓸 수 있다라고 앞에서 결론을 내렸습니다. 그거 그대로 들고 왔는데 여기서 이제 더 공부하고 싶은 거는 베이스 위스를 더 줄이자는 겁니다. 확 줄여봅시다. W를 이 LB만 이렇게 된 조건으로 식을 단순화했는데요. 이걸 더 줄이면 실제 BJT의 출력 곡선이 어떻게 되느냐 좀 볼 겁니다. 이 출력 아웃풋 엄밀히는 아웃풋 캐릭터리스틱이라고 합니다. 이 캐릭터리스틱이라는 단어 자체가 특성 곡선의 의미입니다. 뭐 캐릭터리스틱 커브라고 하는 책도 있고요. 그냥 캐릭터리스틱하고 끝내기도 합니다. 형용사스러운 단어이나 명사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아웃풋 캐릭터리스틱은 출력 전류, 출력 전압입니다. 여기 출력 전류니까요. 커먼 이미터 구성도에서 출력 전류 역할을 하는 거는 출력단에 있는 전류니까 컬렉터 커런트입니다. 그래서 Y축에 IC가 표현이 되고요. 그럼 출력 전압은 뭐냐? 이미터를 공통으로 해서 입력이 베이스고 출력이 컬렉터니까 VCE에 해당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VCE라 하거나 또는 VEC라고 합니다. 어느 걸 쓰건 이게 상관은 없습니다. 여기서 VEC라고 했으니까 사실은 EC는 VEB로 갔다가 B에서 E로 가는 요거랑 같겠죠? BC로. EB, BC. 요런 표기 방법이 VE 빼기 VB고요. 얘는 VB 빼기 VC가 돼서 VB 마이너스 VB 사라지면 VE 빼기 VC만 남아서 VEC라고 씁니다. 이렇게 첨자 두 개가 있으면요. 앞에 전압에서 뒤에 전압을 빼라라는 표시입니다.
자, VEC니까 2m 하고요. 컬렉터 쪽하고 양단의 전압차입니다. 그리고 출력 전류의 출력 전압차입니다. 보통은 전압차를 전압이라 부르죠. 그래서 여기 VEC 출력 전압이라고 했습니다. 자, 이거 커브 찍어보면 이렇게 나와야 됩니다. 그래서 이게 세츄레이션 전류가 잘 나오는 게 트랜지스터 성능 지표이죠. 트랜지스터라는 게 회로 이론 시간에 공부한 대로요. 전류원인데 어떤 커런트 값에 의해서 이 값이 뭔가 상수를 곱해서 얻어지는 게 이 회로의 위아래 양방향으로 흐르는 요 전류값을 결정하게 됩니다. 요런 디펜던트 커런트 소스의 정체가 지금 공부하고 있는 BJT입니다. 요게 위와 아래 양단의 요 두 노드 터미널 양단의 전압값이 VEC에 해당이 될 거고요. 흐르는 전류는 IC가 될 겁니다. 뭐 엄밀히는 이미터에서 컬렉터로 오는 전류겠죠. 이렇게 돼 있는데 실제 베이스 위스를 모듈레이션, 변조시킵니다. 이 W 값을 바꾸게 되면 무슨 일이 일어나느냐? 여기 시계 있죠, W. 얘를요, 굉장히 좁게, 더 작게, 더 작게 하면 베타 값은 올라가서요. 트랜지스터를 증폭기에 넣었을 때 증폭률, 개인의 값에 아주 좋습니다. 그러면 베이스는 너무너무 좁게 만드는 게 왔다겠네요. 네, 맞습니다. 0으로 설계하면 이게 0이 되면 베타는 무한대가 돼서 이상적인 앰플리파이어가 됩니다. 아이디어란 앰플리파이어를 가지고 연산에 쓰는 게 오퍼레이셔널 앰플리파이어고 줄여서 OP앰프고 OP앰프를 이용해서 더하기, 곱하기, 적분, 빼기 된다는 건 회로 이론 시간에 공부했습니다. 삼각형으로 해서 하는 거 있잖아요. 마이너스 플러스 이 출력이고 여기 들어가는 전류 값은 0이고 뭐 하는 것들 배웠을 겁니다. BJT도 그렇게 써먹을 수도 있습니다. 이런 건 이상적인 트랜지스터로 가는 길인데요. 실제로 W를 0에 가깝게 하면 정말로 이상적인 트랜지스터 동작을 계속 유지할 수 있습니까? 그럼 이거 출력 전압값을요 계속 올리고 올리면 이거 계속 세츄레이션 전류 나옵니까? 진짜 그렇게 이 물리 소자가 여기 W 값이 0에 수렴하더라도 괜찮습니까? 라는 질문인데요. 그거에 대한 답을 하기 위해서 아래쪽을 봅시다. 여기 있는 이 커브요. 0에서 W입니다. 이 베이스 영역입니다. 베이스 영역만 긁어와서 그림을 그린 거고요. 이 베이스 영역의 0부터 W, QNR 영역이죠. 여기 그렸는데 오늘 공부한 대로 베이스 쪽에 있는 소수 캐리어, 액세스 캐리어 컨센트레이션을 X에 대한 함수로 프로파일로 나타낸 겁니다. 이때 이제 컬렉터 정션 쪽은 일단 0볼트라 잡고 그래서 이쪽을 0에다가 끝낸 겁니다. 이게 이제 이게 0보다 작으면 이게 더 밑으로 쭉 내려가야 음에서 끝날 거고요. 실제 앞에 슬라이드 가보면 어디 갔어요? 여기 0에서 끝나는 거 여기 리버스 바이어스를 가해서 여기가 음이고요. 여기를 만약에 0볼트를 줬으면 여기서 끝날 거예요. 이렇게 커브가 나올 겁니다. 예. 여기를 0으로 주면 1 빼기 1은 0이니까 이거 없어진다고요. 그래서 커브가 이거고요. 여기를 리버스를 가면 얘가 뭔가 역할을 더해서 커브가 더 밑으로 쫙 빠질 겁니다. 그래서 컬렉터 쪽에 리버스 많이 가면 커브가 밑으로 내려가고요. 이쪽에 2m 쪽에 포워드 세게 가면 이게 커브가 위로 올라가고 둘이 싸울 겁니다. 이 놈이랑 이 밑에 놈이랑 둘이 주거니 받거니 싸워서 누가 더 크니 작냐 합니다. 어쨌건 돌아왔어요. 그래서 이렇게 커브가 하나 얘는 이제 컬렉터 쪽 0이라고 하고 그린 겁니다. 이렇게 그리고 나서 여기서 보고 싶은 거는 얘입니다. VBC를 이제 키울 겁니다. VBC를 키운다는 건요. 요 뒤에 있는 요 놈입니다. 요 놈을 좀 키워봅시다. 그럼 커브가 어떻게 될까요? 인데 BC를 키운다. 베이스하고 컬렉터 정션 쪽에 전압을 더 포워드로 세게 가는 거죠. 그러면 BC니까 리버스를 가는 겁니다. 그러면 이 커브는 이렇게 아래로 좀 전에 설명한 대로 이렇게 끝납니다. 커브가 이렇게 안으로 들어올 겁니다. 그걸 이용을 하면 여기 공핍층의 엣지 W는 더 안쪽으로 들어오겠구나. 결국 여기 있는 리버스 바이어스, 이 컬렉터 정션 쪽에 리버스 바이어스 더 가한다는 건 VBC를 키우는 거죠. 방향 잘 보세요. BC니까 이게 N형이고 이쪽이 P니까 N형 쪽에 플러스로 전압을 더 가니까 리버스 가하는 겁니다. 리버스를 가하니까 이 전체 VEC도
오른쪽으로 더 가자는 얘기입니다. 더 가자고 더 가자는 겁니다. 세츄레이션 될 건지 볼 건데요. 그럼 뭔 일이 일어나느냐? 여기에 공피층은 점점 안으로 밖으로 나갈 겁니다. 그럼 요 QNR은 줄어들겠죠? 그 상황이 요 커브가 이렇게 안으로 밀려 들어옵니다. 공피층 HW가 점점 안으로 이렇게 들어올 겁니다. 이런 상황까지 설명을 했습니다. 자, 이때 베타 값은 점점 커져서 회로 설계자들은 행복해할 겁니다. 개인이 더 늘었으니 다 좋습니다. 근데 이 일이 계속 영원할 거냐? 그렇지 않을 겁니다. 이게 더 붙어서 여기 W가 0에 접근하는 순간 이 커브는 계속 유지될 거냐?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은 것을 먼저 보고 봅시다. 얘입니다. 얘를 먼저 보고 가 아니면 인슐레이션인데 뒤에 렉처 노트 3번에 갖다 넣어놔가지고요. 나중에 좀 브레이크 타임 이후에 하고요. 이걸 먼저 줄이는 거 봅시다. 베이스 위스 모듈레이션 줄이는 거. 그러니까 W가 여기죠. 요 앞에 있는 이렇게 붙어서 W가 0이 되면 이 다 사라지잖아요. 이 QNR 영역이 사라지는데 그걸 좀 방지할 수 있는 방법부터 먼저 좀 고민을 합시다. 뭐 줄이면 좋다고는 하는데 베타 값을 키워서 중복률을 올리니까. 근데 이 베이스 위스가 너무 좁아져서 생기는 이슈들도 있으니 어떻게 하면 그걸 막을 수 있을까? 아이디어를 내보세요 했더니 이건 마치 그거죠. 베이스 위스를 안 줄이면 되잖아요. 베이스 위스를 줄여서 생기는 문제가 있으면 안 줄이면 되잖아요. 뭐 이게 너무 지극히 당연한 얘기인데 이거의 단점은 네, 아까 말한 대로 베이스 위스를 줄이면 트랜스포트 베이스 트랜스포트 팩터 알파 t가 줄 거고요. 결국은 베타 값을 줄이게 되어서 원래의 의도를 손상시킵니다. 이건 뭐 너무 뻔한 스트레이트포워드한 솔루션이고요. 다른 방법은 없습니까? 근데 이걸 찾기 위해서 그 식을 좀 찾아봐야 됩니다. 감마 식을 좀 봐야 되는데요. 이미트 에피션시 감마가 어디가? 이건 좀 이따 생각. 여기를 찾아보면 되는데요. 보통 얘가 1하고 별로 상관이 없어서요. 요것만 보면 여기 W가 보이죠? 요 W를 건드리고 싶은데 무슨 방법이 있을까인데 얘입니다. 얘. NB를 좀 건드려 볼 여지는 없냐 해서요. 여기도 보면 여기도 NB가 보이죠? 베타 값에도 NB가 보이죠. 분모에 있어서요. NB를 어떻게 좀 잘 컨트롤하면 답을 하나 얻을 수 있지 않을까 해서 나온 솔루션이 베이스의 도핑 농도를 좀 건드려 봅시다. 그래서 베이스의 도핑 농도를 좀 건드려 보면 되는데 지금 이 장표에서 하고 싶은 얘기는 PNP인데 여기에 공필층이 있고 여기에 공필층이 있는데 이쪽은 연하고 여기를 상대적으로 진하게 해서 여기에 공필층이 자꾸만 안으로 침투해 오는 걸 좀 버티면 되잖아요. 그러면 여기에 W 값이 유지가 될 테니까요. QNR이 사라지지 않을 테니까요. 그러기 위해서는 여기를 좀 진하게 하면 됩니다. 나오는 대로 베이스의 도펀트 농도를 진하게 하면 NB를 키우면 됩니다. 그러면 베이스 위스가 사라지는 것을 막을 수 있습니다. 문제는 그러면 다 좋은 거야? 아니에요. 조금 전에 여기 식에서 본 대로요. NB가 여기 있죠. 이걸 올리면 베이스 위스가 사라지는 건 막을 수 있지만 얘가 내려갑니다. 얘도 올라가면 얘도 내려갑니다. 별로 좋은 게 없습니다. 누가 봐도. 얘도 올라가면 얘는 내려갑니다. 뭔가 중요한 파라미터들, 특히 증폭률과 연관된 베타의 값에 손상이 꽤 많이 갑니다. 이미터 이피션시도 안 좋아집니다. 그래서 베이스 농도를 올리는 건 트레이드 오프가 있다고 합니다. 베이스 농도를 올리는 일은 BJT의 중요한 베타 값 파라미터, 감마 값에 손상은 가나 베이스 위스가 줄어드는 일은 막습니다. 그래서 그 둘 중에 적절한 최적화된 베이스 농도를 정하는 일이 중요할 겁니다. 이건 이제 디바이스 디자인의 영역입니다. 뭘로 도핑 농도로 베이스의 농도를 얼마로 할까 고민의 여지가 있습니다. 그러면 결국은 서킷 디자이너와 협의를 해서 베타의 값은 어디까지를 최저선으로 할 건지 결정해서 도핑의 농도를 정하면 될 거고 이 도핑의 농도도 무작정 높이거나 무작정 낮추거나 못합니다. 결국 프로세스 엔지니어
공정 엔지니어와 협의를 해서 도핑의 농도를 어느 정도 가져갈지를 결정해야 될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디바이스 엔지니어의 이제 고민 영역이 될 겁니다. 그러면 넘버 2, 이 대답만 있느냐? 또 딴 건 없습니까? 인데요. 이걸 찾기 위해서 다시 또 원래의 식으로 돌아가서 여기서 건드릴 만한 여지는 뭐가 있을까를 고민을 해보면 나오는 답이 어디 갔냐? 여기 식에서는 식으로는 안 나온다. NC인데 NC가 여기는 안 나오겠네. 당연히 컬렉터 쪽인데요. 컬렉터 쪽. 컬렉터의 도핑 농도를 또 건드리는 일입니다. 이 일은요. 결국은 여기 컬렉터의 공핍층이 베이스 쪽으로 들어오는 걸 막는 게 목적이니까요. 이 아웃풋 특성 곡선의 VEC에서요. 여기를 요 정도 선에서 끝내지 말고 이만큼 강하게 건다는 건 여기에 리버스 바이어스를 엄청나게 증가시킨다는 얘기니까 이렇게 되는 게 결국 베이스 쪽으로 공핍층이 침투해서 베이스 위스의 폭이 모듈레이션 바뀌고 줄어드는 게 문제이니 할 수 있는 또 하나의 방법은 오른쪽에 있는 컬렉터가요. 그래, 여기에 리버스 세게 가하면 모든 공핍층이 나에게로 오라. 그래, 베이스로 가지 말고 나한테 오면 돼. 할 수 있는 방법은 여기를 연하게 도핑하면 됩니다. 그래서 컬렉터의 농도를 낮추자는 아이디어입니다. 그래서 decrease collector dopant concentration인데 이거가 만사형통 베스트 솔루션이냐? 아닙니다. 얘가 가져오는 이슈가 바로 시리즈 저항 이슈입니다. 여기에 도핑 농도를 무한정 낮추면 얘가 가지고 있는 고유한 시리즈 저항 값이 꽤나 커집니다. 도핑 농도 100분의 1로 낮추는 순간 저항은 100배 늘 겁니다. 이쪽으로 결국은 컬렉터 전류가 흐르니 IC와 여기에 있는 RS가 곱해져서 그죠? 여기에 전압 강화가 꽤 커지면 우리가 알고 있는 N형과 P형의 접합의 양단의 전압차 VBC겠죠. 여기는 베이스하고 지금 보고 있는 게 컬렉터니까요. 베이스와 컬렉터 사이의 전압차가 결국은 베이스 여기 컬렉터 정션에 들어가야 되는데 일부가 여기 시리즈 QNR 영역에 할당되는 이슈입니다. 이게 바로 다이오드 공부할 때 PN 다이오드 공부할 때 얻었던 그 아이디어랑 똑같죠. 내가 인간 전압이 VA면 얘는 정션에 닿아야 되는데 이게 아니라고요. 일부분이 RS 쪽에 흐르는 전류 여기에 전압 강화에 배분이 되는 이슈죠. 그래서 컬렉터의 농도를 낮추는 일은 베이스 위스를 QNR 영역 여기를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되고 베이스 위스가 줄어들어서 생기는 이득이 있으나 또 하나의 이슈는 시리즈 저항을 높이니까 결국은 내가 VBC를 올리면 IC 올리는 일에 즉 VEC를 올려서 IC가 유지가 돼야 되는데 이게 영향을 주겠구나 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 이런 옵션 중에서요. 첫 번째는 뭐 너무 뻔한 얘기라서 베타가 손상을 많이 봐서 별로 좋지 않아요. 두 번째, 세 번째 솔루션 중에서 적절히 타협을 해서 소자 BJT를 설계해야 됩니다. 이 중에서도 널리 쓰이는 게 바로 세 번째입니다. 뭐 굳이 물어보면 더 모스트로 가장 그래도 받아들일 만한 액션 아이템은 뭐냐라고 하면 컬렉터의 농도를 낮추는 게 그나마 좋습니다. 그래서 BJT를 설계할 때 PNP로 설계하지 말고 PNP-로 설계하라는 게 정설입니다. 이게 그나마 트레이드오프가 최소화되고 제일 괜찮은 BJT를 만드는 길입니다. 그럼 이거는 뒤에서 또 다룰 얘기지만 잠깐만 끌어와서 BJT의 구조를 이해하는 게 필요할 텐데요. 이렇게 웨이퍼의 이 단면입니다. 단면, 크로스 섹셔널 뷰인데요. 이게 P타입 B판이 있을 거 아니에요. 여기에다가요. 나중에 더 자세히 공부할 겁니다만 여기를 P 플러스로 해서 이거를 서브 컬렉터라고 합니다. 컬렉터의 한 부분이라서 서브 컬렉터입니다. 다 자세히는 안 그릴 겁니다. 뒤에서 또 다룰 거라서요. 이만큼 N형을 만듭니다. 그리고 여기에 P 플러스로 만들고 여기도 P 플러스로 만들 겁니다. 그 다음에 이 서브 컬렉터 바깥쪽 여기에다가 P 플러스를 만듭니다. 그리고 이 서브 컬렉터 위를 P 마이너스로 도핑합니다.
이렇게 단면을 보면 요 P 플러스가 이미터고요. 여기 N이 베이스고요. 요 P 마이너스가 컬렉터고요. 뒤따르는 서브 컬렉터랑 요 위에 붙어 있는 게 이제 컬렉터의 뭐랄까요? 컨택 역할을 이 웨이퍼가 있으면 제가 항상 얘기하죠. 이 전원을 공급하는 거는 시그널은 위에서 다 내려온다. 이게 이미터, 베이스, 컬렉터. 요 N도 뒤에 나중에 여기 N 플러스 만들어서 이렇게 베이스 전압 뺄 겁니다. 자세한 구조는 뒤에 나오니까요. 뒤에서 좀 더 다시 자세히 얘기할 거고 머릿속에 도대체 뜬구름 잡는 얘기인 것 같아서 이 얘기를 여기 잠깐 언급하고 갑니다. 그럼 여기에 결국은 요 N형의 요 두께 있죠. 요 두께를 굉장히 잘 설계하는 게 중요하고 요 두께 안에 들어가는 농도 MB를 잘 결정해야 되고 그 MB 바로 하단부에 있는 P-층의 도핑의 농도도 잘 결정하는 게 중요합니다. 나아가서 아까 잠깐 한 얘기지만 베이스를 꼭 실리콘을 써야 되냐? 실리콘 절메니움 쓰는 기술도 있다고 했죠. 결국은 실리콘 물질 위에 실리콘 절메니움을 기르는 에피텍시 기술도 되게 중요합니다. 뭐 이런 얘기들로 이어지면 이제 정말 공정 얘기가 나옵니다. 실리콘 결정 재료 위에 실리콘 절메니움을 어떻게 기를 건데요. 그리고 여기에 도핑은 어떻게 할 건데요. 기르면서 동시에 도핑한다고 해서 인시추 돕드 됐다라고 표현하는 논문들이 나옵니다. 인시추라는 게 그 자리에서 그 즉시 뭐 이런 겁니다. 그래서 인시추 돕드 하면서 에피로 기르는 게 증착되면서 이게 원자들이 이렇게 올라오면서 거기에 불순물이 섞이도록 하는 공정 기술입니다. 이런 것들을 이용해서 BJT는 지금 단면을 본 건데요. 위에서 만약에 내려다 본 걸 뒤로 이렇게 확장해서 이 잘라진 걸 보면 레이아웃을 해보면 이게 2m고 이만큼이 베이스고요. 바깥쪽에 이렇게 컬렉터가 있는 구조입니다. 이거 위에서 내려다본 구조입니다. 이걸 이제 요 단면을 A 프라임으로 잘라서 본 게 여기 A 방향일 겁니다. 대충 구조를 머릿속에 상상해 보라고 설명해 준 거고요. 뒤에서 한 번 더 혹시 이해가 잘 안 되거나 하면 책에도 있고 하니까요. 한 번 더 들여다보길 바랍니다. 일단 요 정도를 해서 그럼 여기 길러낼 때 에피로 기르는 요 두께를 에피택시 기술이 수 나노미터로 길러내면 끝내주게 베이스를 좋게 갈 수도 있겠구나. 요 정도. 거기까지만 일단 합시다. 얘기를 해보려고. 베이스 얘기하다가 잠깐 뛰어넘은 이버스 몰 모델로 잠깐 돌아가서 요거 마무리하고 잠깐 브레이크 상황 가집시다. 이버스 몰 모델은요. 라지 시그널 등가 회로입니다. 회로 해석할 때요. BJT가 이렇게 들어가 있고 여기 뭐 저항도 달고 여기는 뭐 VCC 잡고 여기를 VB 이쪽을 뭐 V 아웃 잡고 여기 R 잡아서 이쪽이 뭐 컬렉터 RC 잡아서 뭐 여기를 입력 전압이라 보고 이쪽을 출력 여기 V 아웃이라 봐도 되고 이쪽을 이렇게 V 아웃 봐도 되고요. 뭐 이런 회로들 이게 이제 시리즈로 연결되는 것도 나중에 공부할 겁니다. 여기에 또 뭐 BJT가 또 이렇게 연결되고 뭐 이렇게 이런 걸 이제 first stage, second stage 이런 것도 있고 이거를 또 미러링을 해서요. 이렇게도 만들기도 합니다. 여기 사이에 저항 하나 달고 이런 것도 있습니다. 여기 또 저항 달고 접지식 뭐 이런 것들도 공부하게 될 텐데요. 결국 이런 복잡한 회로로 그러니까 BJT를 하나, 둘, 뭐 셋 여러 개 써서 하는 것들을 공부하게 회로 시간에 공부할 텐데 결국 이런 회로를 해석하는 거는 이런 비선형 소자들을 이런 BJT를 어떻게 하면 다이오드도 사실은 우리가 다이오드 공부할 때 배운 대로 저항과 뭐 이상적인 다이오드와 또 회로로 바꿀 수 있습니다. 뭐 AC 성분까지 들어가면 캐패시터도 들어갔었고요. 결국은 RLC 그다음에 플러스 마이너스 전원 전압원 또는 전류원 또는 이들의 그 종속 전압원 마름모 모양으로 이런 거나 이런 회로 성분들로 이 BJT를 표현하고 싶은 거죠. 또는 여기에 굳이 하나 쓰자면 이상적인 거예요. 이거 이상이 아이디얼. 얘는 우리가 풀 수 있잖아요. I는 I not 엑스포넨셜에 VA 나누기 V not 빼기 1 괄호 닫고
이렇게 풀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로 BJT를 쓸 수는 없을까에 대한 고민의 결과물입니다. 그 결과물이 이버스몰 모델이고요. 그걸 지금부터 잠깐만 보도록 합시다. 뭐 별 내용은 없습니다. 하고 나면 별거 아니네. 근데 배우기 전에는 이건 뭐야? 입니다. 그 전에 말한 대로요. PMP 우리 공부하고 있으니까 얘를 기준으로 갈게요. 2m 쪽 P랑 컬렉터 쪽 P, 뭐 엄밀히는 P 빼기죠. 음, 요거, 요거랑 그 다음에 출력 단위니까 여기 컬렉터 쪽에 전류값 있습니다. 액티브 모드에 들어가게 되면 요 P에는 포워드, MP는 리버스 걸어서 동작시켜 보면 전류가 요렇게 일정하게 흐르게 됩니다. 이쪽은 이제 세츄레이션 영역인데요. 요 세츄레이션 모드는 둘 다 포워드인가 할 때입니다. 그래서 전류가 쭉 올라가게 되는 모드인데요. 이런 것들을 어떻게 하면 등가의 회로로 바꾸어서 쓸 수 있을까에 대한 논의를 했고 그거를 보여주겠습니다. 요겁니다. 이거 아까 전에 지난 시간 말미에 했던 그겁니다. 2m 터미널 커런트 값, 컬렉터에 흐르는 터미널 값, 터미널 전류 값이요. 그래서 2m 쪽 전압값, 컬렉터 쪽 전압값. 얘가 포워드냐, 얘가 리버스냐, 뭐 이런 얘기들이죠. 시계 모양을 봐도 뭔가에다가 엑스포넨셜의 인가한 전압 나누기 KT 빼기 1. 다이오드 방정식이에요. 이쪽도 그렇죠. 뭔가에다가 엑스포넨셜의 전압값 빼기 1. 다이오드 방정식입니다. 이제 눈치가 있으면 2m 쪽의 전류는 다이오드하고 연관되게 회로 모델을 쓰면 되겠구나. 컬렉터도 볼게요. 얘도 그렇죠. 뭔가에다가 엑스포넨셜에 뭐 얘도 뭔가에다가 엑스포넨셜에 뭐 이거는 2m 베이스고 이건 컬렉터 베이스니까 두 개의 다이오드구나. 그래서 이런 걸 상상하면 됩니다. 2m 베이스 컬렉터인데 2m하고 베이스 요 사이의 전압값은 이렇게 표시하면 되겠죠. 회로로 2m 베이스 이쪽은 컬렉터하고 베이스니까 이쪽도 컬렉터 베이스 이렇게 보면 됩니다. 그리고 이쪽에 단자에 흐르는 전류의 값은 우리가 공부한 대로 이게 I이고 여기 IC고 둘의 차이에 의해서 IB가 나옵니다. 좋아요. 여기까지 오면 위에 있는 두 식으로부터요. 이런 가정을 할 수 있습니다. 만약입니다. 만약에 여기 있는 VCB를 0이라고 할게요. 절대 0은 아닐 겁니다. 리버스로 해서 동작을 많이 시킨다는 건 설명했지만 0이라고 합시다. 그러면 여기 있는 요 놈을요. 0이니까 엑스포넨셜의 0승이니까 1이잖아요. 1 빼기 1이니까 여기가 0이니까 뒤에 다 죽습니다. 뒤에 싹 지우고요. 앞만 쳐다봅시다. 앞만 쭉 쳐다보면 여기서 뒤에 있는 얘를 여기 동그라미로 가지고 오고 요 앞에 있는 이 덩어리를 퉁쳐서 I not이라고 할게요. 다이오드 이퀘이션입니다. PN 접합에서요. 2m라고 표현되어 있고 베이스지만 PN이죠. P와 A 사이에 어플라이드 볼티지를 인가해서 이쪽으로 포워드 전류 흘린 겁니다. 그러니까 시계 모양이 IE는 something exponential 내가 인가한 전압 빼기 이겁니다. 여기 F가 붙는 이유는 조금 이따가 설명할게요. 이게 forward라는 의미인데요. 좀 이따가 이해될 겁니다. 그 다음 IC도 합시다. IC도 이번에 VCB가 0이니까요. 요 뒤에 여기가 0이니까 엑스포넨셜 0세 이거 1 돼서 다 죽고요. 안 만나. 그럼 VEB 여기 그대로 가지고 오고요. 요 동그라미가 위로 옵니다. 그러고 나면 요거 보세요. 지울게요. 낙서한 거. 요만큼 덩어리하고요. 요 위에 있는 요 덩어리하고요. Q에는 똑같으니까 보면 비슷한 게 보일 겁니다. 얘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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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뭔가 있죠? 그러니까 그냥 막 쓰지 말고 여기를 다시 뭔가를 하지 말고 요렇게 해서 줄을 이어주되 여기 알파 F를 붙일게요. 요 알파 F가 뭔지도 조금 있다가 여기 나오는데요. 일단 놔둡시다. 뭔가 여기 있는 이 식이 요 위에 또 보이죠? 요만큼 덩어리하고 똑같고요. LBDB, 2A 보입니다. 그죠? 그러니까 조금 전에 말한 대로 요 덩어리는 요 덩어리랑 똑같고 그걸 뭐 뭔지 모르지만 일단 이렇게 받아들이면 요게 들어오는 거고 요 알파 F가 뭔지 모르지만 요 위에 있는 이만큼을 IF라고 했으니 IF not
거기에 뭔가 알파 F를 곱하면 밑에 있는 뭐가 얘가 나오는 거 봅니다. 일단 그 관계는 좀 이따 두고요. 놔둡시다. 식을 썼습니다. 얘 썼고 얘 썼습니다. 그럼 나머지 IB는요. 빼면 되잖아요. 위에서 밑에 빼면 되니까 공통인 거 뒤에 가로는 똑같이 묶어 나오고 IF나 알파 F, IF 나시니까 IF나 또 공통으로 묶으면 이렇게 나옵니다. 뭐 이건 어려운 게 아닙니다. 여기까지 왔어요. 이게 끝이 아닙니다. 하나 더 합시다. 여기를 0이라 했는데 이번에는 반대로 2m 쪽이 0이고 반대쪽은 켜져 있다고 합시다. 물론 이런 일은 잘 일어나지 않습니다만 BJT에서 그렇다 치고 계산합시다. 이번에는 여기가 0이니까요. 이 앞을 싹 죽이고요. 얘도 이게 0이니까 이 앞을 싹 죽이면 뒤에만 남습니다. 뒤를 보면 얘랑 얘가 남는데요. 얘도 방금 전에 했던 얘기랑 별 차이 없을 것 같아요. 느낌이. 아, 얘가 있고 얘가 있는데 뭔가 좀 더 붙어 있고 근데 뭐 둘 사이에 뭔가 관계는 있는 것 같고 그래서 컬렉터 커런트 쪽을 보면 요 IC 그리고 마이너스가 있어서 요거 살린 겁니다. 이 앞에 이건 뭔지 모르지만 퉁쳐서 쓰고요. 그 다음 엑스포넨셜 어쩌고 저쩌고를 그대로 가지고 왔습니다. 이건 2m 볼게요. 2m 있는데요. 여기도 앞에는 싹 주고요. 여기 마이너스 있으니까 마이너스 살리고 뭔가가 있고 그 다음 엑스포넨셜 그대로 가지고 왔습니다. 다만 여기서 좀 전에 한 그대로요. 요 식이랑 요 식이랑 뭔가 관계가 있는 것 같으니 요 식이랑 관계가 있으니까 똑같은 건 가질 거고 알파를 곱할게요. 이렇게 해서요. 이 알파 R, IR 낫인데요. 보세요. 여기서 이제 나옵니다. 요거 하고요. 요 마이너스는 빼고 요거 하고요. 여기 있죠? 요거랑 요건데요. 그게 뭐냐면 이게 자꾸 이렇게 가린다. 좀 나와봐봐. 아까 전에 알파 F, IF 낫인데 그게 IC가 얘입니다. 얘. 요거. 여기 있죠? 그 다음에 알파 R, IR 낫인데요. 그게 어딨냐면 I의 얘입니다. 얘. 이렇게 보세요. 요 옆에 QA가 있으니까 요 QA 이쪽으로 당길게요. DBLB, DBLB, TB나, TB나, 1 나누기, 하이퍼사인 WLB, 하이퍼사인 똑같죠? 저 부분입니다. 얘랑 이만큼이랑 그게 여기 있는 요식인데요. IC는 앞쪽에 있고요. IE는 뒤쪽에 있는 이놈 똑같아요. 그래서 이걸 살릴 겁니다. 똑같으니까 얘랑 얘랑 같구나. 그거 하나. 그걸 우리는 reciprocity relationship이 있다라고 표현하는 거고요. 일단은 reciprocity도 이게 사실은 극성이에요. 리버스냐 포워드 바이어스, 리버스 바이어스인데 사실은 같네? 뭐 이런 뜻인데요. 그 정도만 하고 그러면 IC도 구했고 IE도 구했어요. 근데 여기 동그라미 친 알파 R, IR 낫, 알파 F, IF 낫은 같은 값이에요. 일단 그 정도만 머리에 넣고 나머지 작업 끝냅시다. 여기 이 부분에. 마지막 요거요. IB. 위에서 밑으로 빼면 되죠. 그럼 나옵니다. 근데 똑같은 게 있으니까 이렇게 묶어내서 풀었습니다. 자, 이걸 들고요. 원래 하려고 하는 목적인 오른쪽에 있는 이거요. 얘랑 얘 전압이 다 있는데 한쪽을 0 또는 이쪽을 0 해서 왼쪽에 있는 두 개의 식을 얻었습니다. 이걸 이용해서 회로를 어떻게 뽑을까에 대한 게 이보스몰 모델의 역할인데요. 아이디어는 이겁니다. 이거 다이오드 방정식이잖아. 다이오드 방정식이죠. 다이오드 이퀘이션이죠. 다이오드 이퀘이션이니까 다이오드로 쓸 거고 얘도 다이오드 이퀘이션이고 그러니 이거 다이오드 이퀘이션인데 문제는 이런 것들이 서로 연결되어 있으니까 앞에서 뭐가 되면 뒤에서 뭔가 영향을 받고 뒤에서 뭐가 되면 앞에서 영향을 받고 뭐 이런 관계니까 짜잔하고 이겁니다. 짜잔하고 쓰면 이겁니다. 이렇게 해서 이게 한 번에 이해되면 정말 훌륭한 학생인데 이해가 안 될 것 같아서 한 번 더 설명을 하면 이제 일반적인 경우라는 게 아까 앞에서 말한 대로 이거 한번 0 잡고 이거 한번 0 잡지 말고요. 둘 다 0이 아니다라고 하고 일반적으로 쓰자면 결국은 컬렉터 커런트, 이미터 커런트, 터미널 전류인데요. 앞에서 말한 대로 갑자기 식이 바뀌었네요. 근데 긴 게 아니라요. 얘입니다. 얘. 이게 0일 때 IE가 이거고요. 이게 0일 때 IE가 이거니까
둘 다 0이 아니면은 이거랑 이거랑 합쳐서 일반적인 2m 전류가 나오겠죠. 그걸 달리 얘기하자면, 잠깐만요. VCB가 아까 0일 때, 이쪽 D가 0일 때 요만큼을 여기 쓴 거고요. VEB가 0일 때니까 앞부분 날리고요. 뒤에 있는 얘를 쓴 게 얘입니다. 그래서 요 IE는요. 요 앞에 있는 요거는 IF not exponential VEB 빼기 1이고요. 그게 여기 있습니다. IE는 IF not exponential VEB 빼기 1 여기 있고요. 그 다음 뒤에 있는 이게 뭐라고요? 얘입니다. 이거요, 이거. VEB가 이번에 0일 때, 즉 앞쪽이 0일 때 뒤에 붙는 얘인데요. 여기 있는 요 놈을 뭐라 쓰기로 했죠? 마이너스 알파 R, IR not exponential VCB 어쩌고 저쩌고. 그게 여기 있습니다. 마이너스 알파 R not IR not exponential VCB 어쩌고 저쩌고. 둘이 그냥 더한 거예요. 뭘 더한 거라고요? 여기 있는 1번씩하고 여기 있는 2번씩 더한 거예요. 근데 왜 더하죠? 한쪽이 0이고 한쪽이 0이라고 해서 각각 얻었는데 사실은 보통은 0이 아니니까 전류는 네, 얘가 0이 아닐 때 얘가 0이 아닐 때 같이 흐를 테니까 둘이 더 전류의 합은 네, 총 전류가 되죠. 그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썼습니다. 똑같은 작업을 컬렉터 커런트도 하면 됩니다. 똑같이 해보면 IC 쳐다보면 여기 이걸 3번 얘를 4번 잡고 3번하고 4번 더하면 됩니다. 3번 4번 더한 게 여기에 나옵니다. 이렇게 식을 쓰고 나서 이제 회로로 만듭니다. 이렇게 하면 훨씬 이렇게씩 두 개 뽑은 거 A식, B식 쓴 거는 회로로 그리기 편한데요. 이 앞에 있는 여기로 가서 이 두 개 보고 여기 이식 5번 이거 6번인데 5번 6번씩 가지고 회로 그릴 수 있어요 하면 좀 약간 머리가 아픕니다. 그래서 5번 6번을 A번 B번으로 바뀐 거고요. A번 B번을 통해서 이제 답 쓰면 됩니다. 요거 들고 보자. 컬렉터 요거죠. 이 안에 있는 매직 박스를 이제 채워 나가는 과정인데요. 보자. 컬렉터고 2m는 이렇게 들어가. 근데 2m를 보면 일단 요게 보이죠? 2m 베이스니까 2m하고 베이스하고 여기에 전압을 이렇게 2m 베이스를 가하면 흐르는 전류값이 얘인데 얘를 2m 베이스인데 이게 식이 딱 다이오드니까 2m 단에서부터 베이스 단까지 다이오드 하나 이상적인 거예요. 다이오드 쓰고 이때 흐르는 전류는 IF인데 여기에 IF not exponential QV EB 빼기 KT 빼기 1 이건데 얘를 그냥 IF라 쓴 겁니다. 요만큼을 IF라 쓴 거예요. 왜 포워드냐? 2m에서 앞으로 전진하면서 가는 전류잖아요. 이렇게. 그래서 포워드입니다. 근데 IE 전류가요. 요거요. 얘만 있는 게 아니죠. 이 다이오드 전류만 있는 게 아니죠. 하나 더 있죠. 얘인데요. 얘는 가만히 쳐다보면 VCB인데 잠깐만 컬렉터 베이스네. 이쪽 컬렉터하고 베이스 쪽에 이 VCB를 이용해서 여기랑 여기가 두 단자예요. 그 사이에 요렇게 요 두 VC랑 VB 요쪽이랑 요쪽이랑 요 사이에도 요 식 모양을 보니 다이오드네. 오케이. 다이오드 하나 또 그립니다. 이렇게. 방향은 C가 기준이라서 이쪽 C가 PN 접합이 되도록 그린 겁니다. 그리고 요만큼 또 뭐가 붙어 있는데 어쨌건 이 전체가 IR입니다. 방향을 왜 R 리버스냐? C에서 이쪽으로 가잖아요. 2m에서 오는 건 포워드, 플랫에서 가는 건 리버스. 그러면 일단 전류 성분 두 개 설명됐을 것. 요거랑 요거는 설명이 될 겁니다. 요거. 얘가 문제인데요. 얘식 보세요. 여기 IR인데 얘가 붙어 있잖아요. 이러면 잠깐만요. 이렇게 쓰기에는 곤란하지 않아요. 그래서 얘를 쳐다볼 겁니다. 어디 가서 요 위에 있는 얘. 얘도 CB고 얘도 CB니까 얘는 진짜 다이오드 이퀘이션이잖아요. 그래서 이버스 몰 선생님이 이렇게 합니다. 야야야 다시 잘못했어. IC 요거니까 요 놈이 요 놈이야. 그리고 요 놈은 요 놈이야. 그럼 이제 답이 나머지 얘는 어떻게 하실 건데요? 근데 여기서 아주 쉬운 결론에 도달합니다. 얘는 알아요. 얘니까. 다이오드예요. 다이오드에 흐르는 전류값에 알파만 곱하면 얻어지니까 이게 바로
커런트 소스긴 한데 컬렉터 전류인데 전류를 흘려주는 거니까 전류원은 맞는데 문제는 얘는 EB죠. EB. 2m 베이스예요. 근데 흐르는 전류는 컬렉터에 흘러요. 그래서 독립 전류원이에요. 베이스 컬렉터 사이의 전류원이 전압차가 얼마이건 이 양단의 전압이 얼마이건 나는 무조건 흐를 겁니다. 이게 바로 회로 이론 시간에 공부한 이렇게 흐르는데 양단의 전압차와 무관하게 흐르는 전류원을 인디펜던트라고 강조하면서 설명했었습니다. 지금 보고 있는 게 이겁니다. 이거 디펜던트라고 그리지 않았어요. 동그라미에 동그라미. 이렇게 그렸어요. 그리고 이 값이 뭐죠? 아, 요거요. 여기 다이오드에 흐르는 요 전류에 의해서 다만 알파 F만큼 곱해서 정해집니다. 이게 아마 회로 책에 나오는 아니 뭐 저쪽 동네에 흐르는 전류값이 이쪽 동네로 와가지고 거기에 뭐 곱하면 여기 전류 흐른다는 그 녀석입니다. 그리고 얘는 독립입니다. 왜냐하면 베이스 컬렉터 전을 요거잖아요. BC랑 EB는 딴 얘기잖아요. 그래서 얘랑 됐다. 연결한 겁니다. 됐죠? 그래서 요 아래쪽에 있는 이 회로 성분은 이 녀석이고요. 위쪽에 있는 이놈은 별표라고 하면 요 놈입니다. 근데 마이너스니까 요 방향으로 붙였고 방향도 이렇게 PN 설정된 겁니다. 그럼 이제 남은 거 하나죠? 그러니까 여기 2m 쪽은 얘니까 이거 했고 얘인데요. 얘는 뭐죠? 식의 모양을 보면 얘는 여기 있는 요 다이오드는 이 IR이죠. 거기에 알파 곱하고 방향은 어떻게 되죠? 마이너스니까 요 방향으로 세팅하는 게 맞습니다. 2m가 이쪽으로 가는데 자기는 반대 방향. 마이너스니까. 이렇게 해서 이버스 몰 모델 완성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있는 이 터미널 커런트 IC, IE 가지고요. 자연스럽게 아래쪽에 있는 회로 모델이 등장한 겁니다. 여기에 일단 저 RLC가 안 들어간 이유는요. 이상적인 다이오드고 그다음에 전류원만 넣는 형태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BJT 이렇게 생긴 거 보면 이걸 어떻게 바꿔 먹지? 이렇게 바꿔서 회로 해석하면 됩니다. 그래서 전자회로 책에 다이오드가 들어간 회로를 공부한 다음에 BJT가 나오는 이유가 이겁니다. 다이오드가 들어간 회로 해석하는 거 공부한 다음에 BJT 공부하면 BJT를 이렇게 바꿔서 회로 해석하면 할 수 있잖아요. 네. 일단 좀 지루하고 어려운 얘기지만 시계 모양을 펼쳐놓고 회로로 바꿔올 수 있겠구나. 요 연습을 꼭 하길 바랍니다. 베이시스 모듈레이션까지 했고요. 잠깐 5분 정도만 쉬었다가 얼리 볼티지에 대한 얘기. 이건 또 뭔지 설명하겠습니다. 잠깐 머리를 식혔으니까 다음 얘기를 하고 궁금한 사람들은 요 강의 끝나고 따로 받도록 하겠습니다. 자, 얼리 볼티지 얘기합시다. 이 얼리는요, 그 형용사 얼리 이르다, 늦다, 레이트의 반대말 얼리가 아니라 사람 이름이에요. 다들 얼리 하면 뭔가 이르다 뭐 이렇게 표현하는데 이게 사람 이름이야, 사람 이름. 얼리. 얼리 볼티지. 이 정의가 뭐냐? 이게 모스 FET 공부할 때도 또 등장하고 하는데 같은 개념입니다. 얼리 볼티지의 정의는요. 트랜지스터의 출력 저항값. 뭐 출력 저항이라니까 되게 어마무시한 개념인 것 같은데 뭐 별거 없습니다. 출력 전압분의 출력 전류가 ohm의 법칙 쓰면 출력 저항입니다. 그러면 액티브 모드로 동작시킬 때 커먼 이미터로 동작할 때 출력 저항 값은 출력 전압인 이미터 컬렉터 전압분의 출력 전류 IC 하면 되겠죠. 근데 이렇게 하면 분모 문제가 뒤집어져야 아웃풋 컨덕턴스를 구한 거고 이거 역수 마이너스 1승을 해야 아웃풋 리지스턴스를 구하는 게 되겠죠. 그래서 아웃풋 리지스턴스의 정의는 이렇게 하면 되는데요. 이거 R 아웃이라서 R not. 근데 이걸 정의를 하기를요. 잠깐만요. 좀 전에 우리가 학습한 게 출력 전류하고 출력 전압을 놓고 풀면 트랜지스터라 하면 이렇게 쫙 이렇게 세츄레이션 전류가 잘 나오는 거 이렇게 공부했는데 아니 이게 그러면 이 얘는요. 잠깐만 이렇게 평행하면 이 커브상에서 어떻게 됩니까? 이 무한대잖아요, 무한대. 기울기가 0이면 요 역수니까 무한대일 거예요. 그러면 이 원리 전압은 무한대네요. 네. 이상적인 트랜지스터라면 얼리 볼티지는 무한대입니다. 근데 실제 측정을 해보면 특히나 베이스를 좁게 만들어서 트랜지스터의 성능을 좀 좋게 만들려고 하는 노력 과정 속에서 이게
그렇지 않아요. 이렇게 전류가 스물스물 올라갑니다. 이게 좀 과장되게 그리긴 한 면도 있긴 한데요. 원래는 이렇게 기울기가 가파르진 않아요. 뭐 이렇게 약간 누워 있긴 할 텐데 그냥 좀 가팔라진다라고 하고 가장해 과장을 해서 그랬습니다. 자, 그러면 베이스에 흐르는 전류의 값이 여러 개인 경우에 세 가지 측정 데이터입니다. 이게 VEB 값을 바꾼 겁니다. VEB1, VEB2 입력 전압 값을 좀 바꿔가면서 입력 전류 값도 바꿔가면서 출력 전류를 쭉 측정을 한 거예요. 해보니까 이런 일이 생겨서 그럼 이 기울기가 생기네. 그럼 이게 출력단에 이게 기울기가 이게 저항의 역수제에 비례할 테니까요. 야, 이 망했네, 망했어. 이거 어떡할 거냐. 그래서 이걸 정의를 먼저 합니다. 이렇게 기울기를 익스트라폴레이션 해서 하면 만나는 점이 하나 있습니다. 고기 포인트를 얼리 선생님이 정의를 내려서 얼리 볼티지입니다. 일단 정의는 이렇게 하고요. 이게 나오는 대로 얼리 전압은 클수록 우리가 희망하는 바입니다. 왜냐하면 출력 저항 값이 클수록 증폭기에는 도움이 되기 때문에 어떻게든 VA 값을 키우는 게 목적입니다. 우리의 목적은요, 이 VA 값을 유도를 좀 할 거고요. 소자 설계단에서 어떻게 하는 게 얼리 볼티지를 무한대로 올리는 데 도움이 되는지 좀 얘기를 하고 이번 강의를 마치면 될 것 같습니다. 빨리 진행해 볼게요. 좀 전에 말한 대로 V 출력 전압분의 출력 전류인데 얘는 이제 아웃풋 리지스턴스가 아니고 역수를 마이너스에서 안 했으니까 컨덕턴스인데 어쨌든 얘를 한번 구해 볼 건데요. 그럼 이것도 뒤집어주면 되죠. 아까 앞에 슬라이드에 IC분의 VA고 얘는 뒤집었어요. 그럼 1호부터 이 가운데 건 지우고요. 뭐 이런 관계도 도출할 수 있을 겁니다. 자, 이제 원래 얘기로 돌아가서 출력 전압이 VEC인데 VEB, BC로 나눌 수 있을 거죠. 그러면 위에서 말한 대로 아웃풋 컨덕턴스 G 낫은요. 이렇게 쓴 거를 이렇게 바꿀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입력되는 전압은 유지할 거니까요. 앞에 있는 여기서 IB1은 일정할 때 출력 전압하고 출력 전류를 찍은 거니까요. VEB는 일정하다는 의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얘인데 이 중에 EB가 이게 일정하니까 미분을 할 때 상수는 덜어내면 되니까 얘만 보면 됩니다. 자, 이렇게 하면 자, 이제 물리단으로 내려올게요. 아웃풋 컨덕턴스는 이렇게 DIC, DVC인데 DIC, DVC인데 얘를 DW를 넣어서 체인 룰을 써서 이렇게 미분을 할게요. 우리 여기서 이제 앞쪽에 있는 텀 따로 뒤에 있는 텀 따로 해서 풀 겁니다. 뒤에서. 먼저 두 번째 텀에서요. 이 W의 의미는 요 QNR 영역입니다. 베이스의 그 공핍중 아닌 영역. 근데 이게 여기 마이너스가 붙고 XNC가 뭡니까? 라고 물으면 요겁니다. 요쪽에. 요 W가 줄어든다는 건 요 컬렉터 정션 쪽에 N형 베이스 쪽에 요 부분 있죠, 여기. 요 공핍층을 XNC라고 합니다. 우리 PN 다이오드 공부할 때 뭐 이쪽을 XP, 이쪽은 마이너스 XN 뭐 이런 거 기억날 거예요. 근데 여기 컬렉터라서 C를 이렇게 하나씩 더 붙인 겁니다. 우리가 관심 영역은 베이스 쪽이라서 베이스 쪽만 해서 XNC인데 문제는 W가 변하는 거랑 XNC가 변하는 건 서로 반대니까 W가 줄면 XNC가 크는 거고 XNC가 줄어들면 W는 증가하는 거니 마이너스를 넣습니다. 이걸 들고 이제 각 항별로 갈 겁니다. 여기요. 앞쪽 텀, 뒤쪽 텀. 네. 짝대기 꺼서 위아래로 나눠서 설명하겠습니다. 위에 있는 거 먼저 구할게요. 얘 구하고 싶은 거예요. IC를 W에 대해서 미분하면 돼요. IC 구했잖아요. 터미널 커런트. 컬렉터 이렇게 뽑았는데 여기에 W가 어디 있습니까? 있잖아요. 여기 W. 이걸 미분을 하라고요? 미분하려면 간단치가 않습니다. 꽤나 복잡한데 이걸 있는 그대로 하면 머리 터지고요. 우리가 하려고 하는 건 액티브 모드일 때니까요. 얘는 리버스니까 이 뒤에 거 별로 텀 크지 않습니다. 중요한 건 앞쪽이죠. 전류값의 다수는 앞쪽 텀에서 나오니까 앞쪽 텀만 놓고 풀 건데 이것도 네로우 베이스니까 아까 이거 하이퍼사인 덜어내라고 했죠. 그럼 W만 남기고 LB는 위로 올라가고 이 일들을 할 겁니다. 근데 문제는 앞에 LB가 있고 얘는 LB 분의 1이니까 이렇게 약분돼서 없어져요. 그래서 남는 거는 QA, DB 그다음에 PB 낫은 그 NB분의 NI 제곱으로 바꿔 쓴 거고요. 그다음 W는 그대로 남고 이렇게 해서 식을 단순화한 다음에 이 식을 W에 대해서 미분하면 됩니다. 남은 건 그대로 두고 W니까
W에 마이너스 있으니까 마이너스 나오고 W 제곱분의 1 여기 보이죠? 나머지는 그대로 쓰면 됩니다. 그대로 썼더니 원래 거 그대로 한 번 더 나오니까 IC로 고쳤으면 네,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앞에 있는 식에서요. 요 아웃풋 컨덕턴스는 요 첫 번째 텀 얘는요. 결론이 마이너스 W분의 IC입니다. QNR 영역의 폭이 얼마나 살아있느냐가 꽤 중요합니다. 자, 이제 두 번째 갑시다. 두 번째는요. 어디서부터 유도할 거냐면 정션 캐파시턴스에서부터 유도할 겁니다. 정션 캡의 의미는 베이스하고 컬렉트 사이의 전압에 대해서 공핍층 안에 얼마의 전하가 대전되느냐인데 공핍층 안은 유니폼하게 도핑됐다고 치면 도핑 농도에다가 공핍층의 폭을 곱하면 단위 면적당 몇 쿨롱 있는지 나옵니다. 근데 이렇게 식을 쓰고 났더니 이 얻는 게 결국은 Q하고 MB는 상수니까 앞으로 나오고 나면 요 식을 유도할 수 있습니다. 이로부터 내가 관심 있어 하는 요 식에 대해서 QMB를 뒤로 제끼면 이렇게 식이 나옵니다. 자, 이제 앞에 원래 얘기로 돌아갈게요. 내가 구하고 싶은 건 얼리 볼티지입니다. 얼리 볼티지는 이렇게 정의되고요. 내가 이 G 낫을 구하기 위해서 이렇게 두 개로 체인 룰을 써서 바꿨습니다. 물론 여기 W인데 마이너스 XNC로 했고요. 그 다음에 요 앞에 있는 첫 번째 텀은 위에서 대입하고 두 번째 있는 요 텀은 얘인데 요거로 마이너스 붙여서 대입합니다. 그렇게 해서 봤더니 IC는 날아가고 나머지 정리하면 이렇게 나옵니다. 이로부터 얼리 볼티지라는 건 정션 캐파시턴스, 베이스 위스, 베이스의 도핑에 의해서 결정되는 값입니다. 그래서 얼리 볼티지를 키우면 좋다면서요. 베이스의 농도 올리면 좋아요. 무작정 올리면 안 되겠죠. 앞에서 설명했고 공필층의 폭도 네로 베이스 안 하면 돼요. 와이드 베이스 하면 되는데 그러면 공필 증폭률 손해보죠. 그래서 건드려야 되는 게 얘도 중요합니다. 그래서 나오는 답이 바로 컬렉터의 농도를 P에서 P-로 가져가면 정션 캡 건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전에 그 the way to reduce 뭐 어쩌고 저쩌고 하는 그 장표에서 세 번째 옵션을 제가 베스트라고 한 이유가 여기에서부터 나옵니다. 얼리 전압을 최대한 키울 수 있기 때문에 컬렉터의 농도를 낮춰라 하는 결론으로 갑니다. 이렇게 해서 두 번째 BJT 관련된 얘기들 좀 완료를 했고요. 다음 시간에 세 번째 강의 노트 마지막인데 여기에도 또 다뤄야 할 내용이 많은데 하는 데까지 일단 진도를 나가보겠습니다. 자, 수고했습니다.